최상병 그 순직 사건, 네. 그 수사 외압 문제 이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특검이 곧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뭐 지금 기존의 수사 구조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 못한다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네.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떤 건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네, 네. 대통령실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 네. 그건 야당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죽은 사람이 의무 복무를 하기 네, 위해서,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서 군에 간 젊은이였거든요. 네. 군에 간다는 건 군에 갈 만큼 건강했다는 거고, 그렇죠? 군에 갈 만큼의 나이가 됐으니까 부모가 또 공동체가 그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네. 건장한 청년으로. 네. 그 청년이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죽었거든요. 네, 네. 일종의 뭐랄까 해병대의 공치사 때문에 죽어간 거잖아요. 네.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언론 플레이 때문에 죽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진상이 뭔지, 네. 또 죽음 이후에 왜 책임자들은 책임지지 않는지, 네. 그 과정에서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니까 네. 이건 특별한 수사 구조를 만들어내서 네. 이를 통해서 수사하도록 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히 꼬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외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그걸 규명하자라는 게 지금 논란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어려워서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아까 말했던 대로 외압, 굉장히 큰 권력이 이게 뒤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특검이 아니 필요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실 책임진다면 네. 뭐 거기 대대장도 있을 거고 또 위로는 아마 사단장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대통령이 뭐 대통령실에서 경로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네. 그런 식으로 책임 물으면 어떡하냐, 네. 해가지고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현행 수사 구조에서 그게 확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어렵다. 공수처를 위한 공수처를 통한 수사를 네.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공수처가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수사 역량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네, 인력도 맞습니다. 적다. 네. 그다음 지금 뭐 지휘부도 공백 상태인 거고요. 네. 또 어떤 기관이 성과를 내려면 그래도 전문 용어로 짬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네. 축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게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한 진실 규명도 무망해 보이니까 네.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늘 또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제 공수처에 소환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공수처의 역량,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공수처가 이거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기되는 의혹들이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을 향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또 상당히 어떻게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복무하기 위해서 군대 간 젊은이의 죽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셔요. 네. 남의 일 같지 않고 네. 우리 집 아니면 우리 옆집 문제처럼 여기거든요. 네. 그럼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잘 따를 거냐, 어떻게 쫓을 거냐가 네. 정치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네. 진실을 밝혀라 네. 라는 게 국민적 요구예요. 따라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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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총선 때 드러난 거죠. 그렇죠. 네. 총선 때는 총체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얘기,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 유해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이런 것들이 다 민심으로 표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근데 이 의혹의 핵심 어느 부분일까요?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네. 과연 수사 무마했느냐가 핵심일 거고요. 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겁니다. 네. 자,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제일 그런 게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있었잖아요. 해병 1사단장. 이 부분에 처음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이 혐의가 특정이 돼서 사건을 이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넘어갔다 다시 회수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나중에 결국 임성근 사단이 빠졌잖아요. 네. 이 부분 하나하고 국방부 장관의 그 결재했던 것이 뒤집어지는 과정. 이 두 부분이 아예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도 좀 천만다행인 게 그전에는 군대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군사 경찰이 가졌거든요. 헌병이라고 네. 하죠. 그런데 이제 군대 일을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군대에서만 알아서 하는 건, 특히 생명과 관련된 것까지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군형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수사 주체가 민간 경찰이 됐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사를 한 걸 이관할 수밖에 없고, 네. 이관했던 걸 다시 돌려받고 뭐 이러니까 과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네, 네.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외압 또는 외압에 준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던 거죠. 네. 천만다행인 거고요. 그렇게라도 죽음의 진상에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건 다행인데, 그렇다고 뭐 지금 밝혀낸 건 특별히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 구학이다. 그랬죠. 예. 네. 이렇게 지금 아니, 그리고 보인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일관된 태도 같아요. 네. 이태원 참사도 네.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테면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사 정권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에서는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물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고, 네.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서는 결국 뭐 형사적인 책임이건 정치적인 책임이건 책임지는 사람들은 저 일선에 말단 정도가 네. 있는 거고, 뭐 경찰로 치면 일개 경찰서장 정도, 뭐 네. 부청장 정도, 이런 상황에서 맴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단장 같은 저 높은 분은 병사 하나 죽었다고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로 이야기도 나오고, 네. 또 수사 무마 이야기도 나온 거 아니냐라고 네.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 네.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되고 또 입증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혹들이 이제 파생해서 제기되는 네. 게,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세력과 연계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의 바람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 다수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 네.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부인, 뭐 또는 장모, 네. 이런 분들의 범죄를 은닉하고 감추는 게 역할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네. 아주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네. 그렇죠. 아이고, 매우 죄송합니다. 심각한 위기 신호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예. 단순히 아까 그런 그 정치적 책임이나 위에 그 윗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어떤 태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뭐 왕자 쓰고 다니고, 그리고 무슨 무속인의 뭐 조언을 듣고 있고, 조언 정도가 아니라 무속인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의대 정원이 왜 네. 2,000명 증원돼야 되냐, 천공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네. 분들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대통령이 그런 빌미를 반복적으로 제공했던 거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이게 이제 대통령 영수회담 이재명 네. 대표 영수회담에서 어떤 의제로 논의되다가 이렇게 계속 실무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조건 없이 응하겠다 그래서 지금 돌파구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는 이 최상병 특검도 대통령실은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날짜는 5월 2일 본회의 처리하겠다.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부권 행사가 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하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야당이 이 특검을 처리하는 것, 특검법을 제정하는 건 야당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네. 되는 거고요. 네. 따르지 않으면 야당이 심판받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은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앞으로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민의를 반영한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민의라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고 주요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뭐 짐 싸고 집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강히 거부하겠죠. 그러면서 네. 수를 찾으려고 하고 네. 그것이 지금까지 실무 협상을 난항으로 이끌었던 네.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번 국회에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아까 국민의 명령 그리고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전망, 재의결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2결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럴 만한 분들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찬성하겠다. 아니 근데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네. 야당 아닌 다른 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도 중요한 게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네. 임명은 다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네. 통상 이 권력을 염두에 둔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하거든요. 네. 민주당이 이 정하는 특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네. 그건 아닌 것은 찬성하겠다 뭐 이렇게 말이 바뀔 가능성이 높죠. 아니 저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원안은 아니었다 내가 얘기하는 네. 최상병 특검은 이라고 빠져나갈 의원들은 여럿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할까 아직 임기가 3년 남은 정권을 두고 네.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를테면 그런 결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후폭풍이 네.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 국민들은 네. 의회에서 야당에게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줌으로써 여태까지 묶였던 거, 풀리지 않았던 거를 좀 풀어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선택은 뭘까요? 우리가 풀어야 되겠다 하고 네. 이제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이 전개될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면 소모적이잖아요, 되게. 또 상처도 맞습니다. 많이 네. 주고받고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로서 면모를 과시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앙금도 남기고 네. 또 상처가 되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물론 인용은 안 됐습니다만 그때도 그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하나의 방향으로만 치닫게 될까봐 좀 걱정도 돼요. 네. 하여튼 여야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렇죠. 힘과 지혜를 그렇죠.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거부권하고 아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재의결되는 상황, 그래서 무산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퇴진 운동이 본격화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약오르거든요. 이렇게 판을 차려줬는데도 네. 이렇게 할 거냐라고 화가 나겠죠. 그런 상황이 예상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기에는 네. 정권이 많이 남아서 네. 그리고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근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겁은 나는 모양이에요. 낙선자들 모아서 네.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낙선자 중에서도 이 못 들어오지만 지금 표를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 낙천된 현역 의원들과만 만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표가 되는 사람들만 만났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맞습니다. 선택이. 네, 그러니까 낙천된 사람도 있거든요. 낙선 아니라 네. 선거에 뛰어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네. 사실 당의 중요한 VIP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고 그래서 누군가와 뭐 격려를 하거나 또는 뭐 쓴소리를 듣는다면 낙선자 전체여야 되는데 네. 범위가 다르다는 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화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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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그 정치적 문명 공동체라는 부분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젠가요?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 그 토론회 있었는데 네네. 거기 보면 제일 진짜 참패 원인은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 민심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한번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그래야죠. 같습니다. 네.